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일이고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은 1.6% 정도 상승하면서 3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삼성 SDI는 17만 9천 원, 0.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만 원 계속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 포스코 표체엠도 12만 7천 원, LNF도 5만 800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은 확실히 이제 반등에 대한 추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저점을 찍고부터는 사실 크게 주가가 지금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21선을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위치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여러 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바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바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업황에 대한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속 주시를 해볼 만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월봉은 N자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반등을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 3일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도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크게 지금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런 물량입니다. SDI는 이제 유증이 끝났고요. 17만 9천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조금씩 주가를 바닥 라인을 찍고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운구름을 아직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이제 나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바닥 라인을 찍고 이제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거는 워낙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이슈로 한참 힘을 받던 그런 상황에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다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큰 시장이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아주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간까지는 사실 얼마가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제 그러한 바닥 라인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오늘 좀 매도를 했지만 크게 최근에 매수 매도 적극적으로 쭉 이어가진 않습니다. 최근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좀 집중되면서 아직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10만원 정도 돌파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 10만원대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까지 돌파를 했고요. 어느덧 이제 이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이제 121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차곡차곡 이제 이평선을 정배열시키는 상승 추세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같은 바닥 라인을 형성을 좀 하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이 워낙 이제 갭이 크게 쭉 이제 평행하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돌파를 통해서 이제는 바닥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수초 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내년부터 해서는 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이 언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지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은 기술적으로는 바닥 라인을 잡아가는지 체크를 하면서 서서히 2차 전지를 매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2차 전지에 관심을 두진 않고 있고요. 우리는 앞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2차전지를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가지면서 업황에 대한 바닥 라인과 턴 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인식을 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가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는 2차전지를 바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농사를 짓고 우리가 뭐 2배, 3배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차 전지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고요.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2차 전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치인의 수명은 사실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장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서서히 이제 지금이 바닥 라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 4만 주 정도씩 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한 수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LNF이고요. LNF는 5만 8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바닥 라인이 잡히진 않았는데요. 확실히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LNF는 좀 하방 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21선이 찍어 누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돌파각을 못 만든다면 조금 더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들은 음문구름 속에 들어갔거나 오히려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LNF는 유독 이렇게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서 바닥 라인의 근처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별로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약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은 4.8% 정도 반등했고, 확실히 이제 LG화학은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유사하게 턴어라운드를 위한 작업을 했고, LG화학은 오히려 이틀 정도 만에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여전히 이제 갭이 큽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저 정도의 이제 이틀 정도 가지고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때와 유사하게 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뭐 3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2차 전지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적어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의 흐름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세계 배터리 38.5%가 성장을 했는데 국내 배터리의 3사 점유율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규모가 늘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인지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3사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가 하락해서 17.9%에 그쳤고요. 지금 17.9%면 상당히 좀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에 정말 선방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혼자 한 17%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3사가 이제 합쳐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3사가 합쳤을 때는 이제 좀 같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제 10% 정도로 지금 점유율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4.3%가 늘어났고 3위를 유지했고요. SK온은 18.1%가 증가해서 4.3%로 5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삼성 SDI가 3.3%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확실히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배터리 기술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LMR이라는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비밀 무기 LMR 배터리가 공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CM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LFP의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의 이제 포스트 LFP로 이제 LMR 배터리의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 LMR이 지금 성능적인 이 우수로 이제 LFP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MR 배터리를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LMR 배터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 LFP를 이제 이길 수 있을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K 배터리가 NCM을 밀다가 이제 LFP의 가격 경쟁력 앞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덕에 이제 우리 K 배터리도 LFP로 좀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안이 이제 LMR이라는 배터리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저 LMR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공장 준공을 지금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타격이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도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K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도 워낙 이제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ESS에 대한 투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좀 떨어지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전기차 인식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미국 내에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대체제로서 우리나라 K 배터리의 공장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사 배터리 시장 중에서도 지금 이제 3대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지금 정면 승부를 하는 시장이 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지금 그렇다 할 배터리 업체가 또 없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는 모습이고요. 유럽은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를 지금 밀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가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 전체 세계에서 지금 22%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사 배터리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ESS가 이제 필요해졌죠.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이제 공언을 하였고요. 신재생에너지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ESS라는 것이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ESS 중앙계약시장이 지금 이제 흥행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0개사가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 육상풍력이라든지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태양광 시장에 이제 ESS가 입찰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 ESS 시장은 이제 국내 3사 배터리사가 차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도 다시 한번 붐이 일면서 우리나라가 그 시장 내에서도 이제 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LMR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LFP와 LMR이 이제 다툼이 일어날 텐데 LMR이 이제 NCM과 좀 다르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LFP를 이길 수 있을지 또 그것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점유율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LMR까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도 이제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는 배터리들이 이제 리튬을 회수를 하면서 그 리튬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고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전기차의 그런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죠. 가격도 비싸고 이제 화재가 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느낌에서 좀 아직은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사실 전기차가 불이 난다라는 소식이 듣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다음은 가격도 마찬가지 점점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한다면 점점 이 시장은 쏠릴 수밖에 없고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확대가 또 같이 겹친다면 정말 큰 시장이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기술적인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그 지점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쭉 간다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그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초입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배터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